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고속철이 이번 주 목요일 개통합니다. 호남 지역에 열차가 오고 간 지 100년 만에 고속철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 1992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낙하산이나 비선 개입 등의 잡음을 없앨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4.29 보궐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 서구울에는 여야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경쟁을 펼치며 선거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8년째 표류하고 있는 옛 전라남도 교육청 부지 매각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호남 고속철이 개통합니다. 호남 지역에 열차가 오고 간 지 100년 만에 고속철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4월부터 호남 고속철 시대가 막을 올립니다. 충북 오송에서 광주 송정까지 182.3km 길이의 고속철 전용 구간 공사가 끝나 열차 운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2006년에 착공해 10년 만에 완공된 호남 고속철 1단계 공사에는 모두 8조 7천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2시간 39분 걸리던 것이 66분 단축돼 이제 1시간 33분이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갈 수가 있어서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됩니다.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테니까 친구들 만나기도 더 좋고 이제 여기 친척분들 보러 갈 때도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4월 1일 개통식을 치른 뒤 코레일은 다음 날 새벽 0시 역사적인 호남 고속철 첫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의 요금은 46,800원으로 지금보다 8,200원 비싸집니다. 지역 정치권이 영남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며 코레일과 국토부를 상대로 요금 인하를 압박했지만 코레일과 국토부는 할인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비껴갔습니다. 호남 고속철은 착공 결정 때부터 경제성 논란으로 시작해 충북 오송으로 결정된 분기형 논란, 건설 과정에서의 짝퉁 부품 논란, 개통을 앞두고는 서대전역 경유 논란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개통이 되더라도 지지부진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문제와 열악한 환승 교통체계, 역세권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1914년 일제시대 때 호남 지역에 열차 선로가 깔린 이래 101년 만에 열리게 된 고속철 시대. 수도권까지 좀 더 빨리 오갈 수 있게 된 건 우리 지역의 기회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지역의 자원이 수도권 쪽으로만 쏠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호남 KTX 2단계 사업으로 불리는 목포 송정간 고속철도 공사가 8년째 노선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오는 2020년 완공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라남도와 국토부가 중국,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주 송정에서 나주, 무안공항, 목포역을 모두 경유하는 KTX 신설을 합의했지만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예산을 이유로 노선 변경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륙 곳곳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현재 광주의 가시거리가 4km, 목포는 1.8km까지 짧아지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하셔야겠고요. 이 때문에 광주, 무안, 인천, 김포, 제주공항에 저시정 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황사도 문제인데요. 내륙 곳곳에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낮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광주가 8도까지 올라 있고 화순 6도, 나주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광주 24도까지 오르겠고 화순 24도, 장흥과 담양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992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낙하산이나 비선 개입 같은 논쟁 등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하산, 밀실 인사, 비선 개입. 지자체의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장 인사 때마다 회자되는 단골 메뉴입니다. 전문성이나 경력이 없는데도 지연이나 학연, 선거 공신이라는 이유로 선임되는 사례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도 지난 1992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시사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광주시 의회 인사청문회 특위는 오늘 윤재만 김대중 컨벤션 센터 사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따지게 됩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가치관, 공직관, 그다음에 어떤 정책 소견 이러한 전반 부분들을 정말 이 어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맞는 그러한 인재인지 사전에 검증함으로 인해서 좀 우수한 인재가 발탁될 수 있는. 국회와 달리 특위 위원들에게 면책 특권이 없고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 없는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사실.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거나 자칫 면책성 청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산하기관 인사 때마다 불거졌던 낙하산이나 비선 개입 같은 해묵은 논쟁들을 어느 정도 거르는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앞으로 광주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여성재단 등 8곳의 광주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부족한 부분은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구조개혁안 제출 마감 시한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대학들은 이번 주말로 예정된 구조개혁안 제출 기한에 맞춰 자체 구조조정 방안과 학과 통폐합 등의 대책을 마련해 평가 점수를 올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칙 개정과 성적 평가 시스템을 개편 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백마산 승마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영산관 환경청의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광주 서구청은 최근 백마산 승마장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뒤늦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영산광유역 환경청은 현재 서구에서 서류를 제출받아 조만간 고발 조치나 직무감사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서구청 책임론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도시에 탁수가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상황실과 LH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관 세척 작업이 진행되면서 수돗물은 깨끗해졌지만 탁수가 어디서 흘러들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생수로 생활하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서구 을에서 치러지는 4.29 보궐선거에 여야는 물론 무소속 후보가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초반부터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모처럼 선거다운 선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4.29 보궐선거가 열리는 광주 서구을 선거구. 무관심에다 참여율까지 저조했던 예전 보궐선거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만 못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에다가 중앙당까지 동원한 새누리당의 전력투구,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 시의원을 난 풀뿌리 정치인, 그리고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무소속 후보들이 겹쳐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때문입니다. 이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당분간 정책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구에서 얼마나 더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게 사람도 보고 인물도 보고 당도 보고 우리 가치를 보고 찍어야지. 보궐선거라는 한계는 있지만 지난 1988년 소선거구제로 바뀐 13대 총선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과 그 전신 정당들의 동무되었던 선거 지형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고 더 후보들 간에 더 많은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정책과 지역민을 위한 더 좋은 봉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역에서는 드물게 제대로 된 대진표가 짜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의 인구가 1,000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전입 인구는 21,225명이지만 전출 인구는 이보다 1,001명이 많은 22,2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지역도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79명 많았습니다. 고흥과 곡성 등 낙후 시군에 최고 300억 원의 지역 활성화 예산이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흥과 곡성, 신안 등 전남 지역 5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22개 낙후 시군을 지역 활성화 대상으로 선정해 시군당 300억 원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노선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 활성화 시군 주민들을 위해 예약형 버스 등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포츠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개막 시리즈 2경기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야구로 9회 말 대역전극에 성공했는데요. 브래필의 짜릿한 끝내기 홈런 함께 보시죠. 브래필이 2개의 홈런을 쏘아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역전과 재역전 모두 브래필의 방망이에서 나왔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야구, 타이거즈의 용맹함, 올 시즌 기아가 보여주겠다던 모습입니다. 선발 험버가 투구수 조절을 위해 4이닝 만에 마운드에서 내려온 후 불펜이 흔들리며 4점을 헌납합니다. 이대로 승리를 내주는 듯했지만 타이거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희섭이 1년 8개월 만에 부활을 알리는 홈런포를 쏘아올리고 최영필이 역투 끝에 9회를 무실점으로 막아내자 9회 말 극적인 역전승에 성공합니다. 야채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개막 시리즈를 쓸어 담은 기아 타이거즈. 달라진 모습으로 올 시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원정길에 나섭니다. 주중에는 인천에서 SK와 주말에는 수원에서 KT와 3연전을 치릅니다. 올 시즌 개막전이 그 누구보다 의미 있게 다가왔을 두 선수가 있습니다. 주전 포수로 개막 2연승을 이끈 이성우 선수와 새로운 2루수 최용규 선수인데요. 이성우 선수는 프로 데뷔 15년 만에, 최용규 선수는 프로 데뷔 7년 만에 개막전 선발로 나선 겁니다. 절실함으로 올 시즌을 준비한 최용규 선수는 개막전에서 3루타를 때려내는 타격감을 선보이고 수비에서도 강한 룰과 안정감 있게 호흡을 맞추며 새로운 키스톤 콤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데이입니다. 8년째 표류하고 있던 옛 전라남도 교육청 청사와 부지 매각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중해 문화벨트 조성 사업에 포함됐던 도교육청 부지가 수정 계획에서 빠지면서 이 매각 작업이 숨통에 트였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매곡동에 자리한 옛 전라남도 교육청입니다. 부지만 3만 6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매각 지연으로 1년에 필요한 청사 관리 예산만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월 한 300만 원, 연 한 3,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고 그 비용이 많이 듦에 따라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무인 경비 영역으로 전라남도 교육청은 남학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매각을 추진했었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일반 경쟁 입찰을 실시했지만 토지 용도가 공공청사 부지로 묶여 있어 유찰됐습니다. 2년 뒤에는 광주시가 중해문화예술벨트 조성 사업 일환으로 도교육청 부지 배입 의사를 밝혔지만 예산 문제로 무산됐고 광주예술고 이전 계획도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옛 도교육청 부지가 중해문화벨트 조성 사업 수정 계획에서 빠지면서 도교육청이 매각 계획 재수립에 나섰습니다. 벌써 건설사들로부터 매각 의사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사 부지가 중해 문화예술벨트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됐었는데 최근에 해제되어서 매각이 용이해질 것 같아서 다시 매각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8년 전 317억 원에 달했던 부지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한 뒤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이태경 판사는 오래된 수학여행버스를 등록증을 신형인 것처럼 위조한 버스업체 대표 5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당국의 제안을 피하기 위해 차량 등록증을 변조한 죄질이 불량하고 차량 노후와 정비 불량이 대형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노후된 버스의 연식을 신형인 것처럼 위조해 전남 지역 모 초등학교에 제출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자동차 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할증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운전자 최모 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최 씨에게 할증보험료 3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 판사는 보험료 할증에 관한 사항은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이므로 설명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물적 할증 기준이 200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고 보험을 계약한 뒤 30여만 원 상당의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나주시 왕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3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에 사는 주민이 불을 낸 것 같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 사고를 수습하던 트랙터 운전자가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젯밤 8시쯤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승용차가 난 1차 사고를 수습하던 트랙터 운전자 42살 백모 씨가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42살 김모 씨가 도로가 어두워 백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신호위반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아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52살 백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에 걸려 면허증을 요구하던 45살 김모경이를 차량에 매단 채 200여 미터를 달아나다 김경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진화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백 씨는 무면허 운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마길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여수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갯갓길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다와 산을 끼고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자연 친화적인 걷기 길로 인기가 높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갯갓길은 해안가 아늑한 마을 자갈길에서 시작됩니다. 탁 트인 바다를 끼고 도는 물이 빠진 갯가를 걷다 보면 금세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갯가를 지나 숲으로 들어서면 녹음 가득한 풀과 아름드리 소나무길이 펼쳐집니다. 산속 풍경과 푸른 바다 전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여수 돌산공원에서 무술목 해변까지 22km에 이르는 첫 코스가 개통된 이후 무술목에서 향일암까지 아름다운 걷기길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갯갓길의 가장 큰 특징은 데크나 시멘트길이 아닌 이 같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또 바다도 멀리서 보고 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해주셔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물이 날 때 보면 해조류 같은 것도 제가 가끔씩 해갖고 가는 그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갯갓길은 자치단체가 아닌 주민과 민간단체가 스스로 나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자연 친화적인 힐링길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주말이면 1000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사실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더 많이 오실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천혜의 풍광을 품에 안은 여수 해안가 400km에 펼쳐진 갯갓길. 때묻지 않은 자연 속 갯갓길이 짙어지는 봄 기운에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즉시 입주가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141세대로 전달보다 44% 감소했고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말에 비해서 47% 감소했습니다.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감소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 32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신규 토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는 광주 효천 1지구와 광주 용산지구에서 17만 8천여 제곱미터의 공동주택지를 오는 6월 공급하고 목포 백년지구 등 3개 지구에서 157필지의 수익형 토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나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19만 제곱미터를 4월부터 공급하는 등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토지 공급도 이뤄집니다.